한밤에 기막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밤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0.9% 정도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한 30분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S&P 500 지수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애플을 제외하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종목들도 빨간불 켜고 있는 만큼 오늘 뉴욕 증시도 쭉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우리 증시까지도 내일 좋은 흐름이 이어가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딱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송인데 오늘도 역시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해보면 좋을 두 가지 종목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라고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50분 동안 열려있는 문이니만큼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에 안내해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저희가 2주 전에 공략을 해드렸죠. 한 주 쉬고 왔습니다. 2주 전에 공략해드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과 링크제네시스 모두 6%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인텔리안테크는 2주 그보다 일주일 더 전인 3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 7.9%, 8%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 KCS 공략해드렸는데 12%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그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개별 호재가 있었지만 내일 전반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4월 15일 공략하고 나서 15%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이는 세 가지 종목은 저희가 모두 4월 초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모두 수익률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마린엔진 저희가 조선 관련주로 2주에 걸쳐서 공략 도와드렸는데 각각 50% 넘는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LIG넥스원 방산주로서 78.5%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후반쯤 LIG넥스원이 굉장한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조선 관련주나 방산 관련주 이제는 주도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줄 것인지 앞으로의 전략은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계속해서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종목들은 차트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HD현대중공업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자리가 저희 방송했던 날짜가 되겠습니다. 방송했던 4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4월 8일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 종목 신고가도 여러 차례 경신을 했던 종목이죠. 총 수익 42.6%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LIG넥스원 이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이렇게 한 번에 급등까지 나와주면서 굉장한 수익을 또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딱 세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도 역시나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추세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취하실 수 있게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그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싱크홀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크홀, 이제 우리 집안 아래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빈 공간이 버티지 못하고 집안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구멍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땅꺼짐 현상이라고 뉴스에서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올 초부터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인명 피해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이 싱크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뉴스가 나오면서도 묻힌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굵직한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 관세 관련된 이슈라든지 국내 정치적 이슈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국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공통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싱크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주를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재난재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SNS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꺼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싱크홀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4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5개 광역시 집안 탐사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이 싱크홀이 올 초부터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한 방안이 되겠는데요. 추경안에 이 집안 탐사 예산이 포함됐다. 그만큼 이 싱크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뿐만 아니라 본 예산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싱크홀 관련된 예방 종목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앞으로 집안을 계속해서 탐지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에 굴을 파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테마와도 엮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상철도 68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이 되고 착공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도 지하화 관련주로도 엮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야기한 게 여름철 홍수, 물난리, 폭우 사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빗물 터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빗물 터널 관련주 뉴보텍 같은 종목들 상한가 가는 모습 여러분들 포착하셨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빗물 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만 되면 기후가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이번 여름에도 또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항상 이맘때쯤 되면 폭우에 대비해서 빗물 터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정책적인 이야기 많이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주로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알아가실 수 있으니 지금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쉬운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띄워드릴 겁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전력기기 관련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첫 번째 종목 싱크홀 관련주는 다른 방송에서는 좀 만나보지 못했을 특별한 종목이 되겠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아마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관심만 가지고 직접 투자를 못했느냐 하면 이미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매수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력기기 관련주를 꼭 봐야만 하는 모멘텀으로 볼 것 같으면 AI에 관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도 미국에서 급하게 빠르게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든지 간에 그 전력을 이송하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라든지 변압기 관련주들은 뭐 태양광이니 원전이니 기존의 석탄, 석유 발전할 것 없이 무조건 공통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산업군이 바로 전력기기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 기술들 굉장히 또 특별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전력기기 관련주 중에 지금 굉장히 주가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4천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세를 몰고 간다면 또 지난해보다도 더 큰 수출액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급격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변압기 관련주들은 단순히 기대감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기업의 이름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 기업이 상호관세 제외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난달쯤에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실제로 사실 변압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뭐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기업은 면제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 걱정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오히려 그 우려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 전력 소비가 많아지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력 기기들의 수요도 많아지겠죠. 거기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했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명이 25년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이 이미 훌쩍 25년을 넘어섰다라고 하고 노후화된 부분들을 빠르게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굉장히 이 전력 교체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은 짧지 않을 것이다. 한 10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력기기 관련주를 단순히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많이 급등을 했었지만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눌리고 나서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대장주 중에 가장 지금 살짝 느리게 가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그 종목을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기업은 지난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충분히 이 부분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두 가지 종목들 살짝 성격이 다른데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우리 증시에서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테마로 준비를 해봤고요. 싱크홀 관련주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선취매하실 수 있게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에서만 준비해온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매도 전략을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방송 마치고 나서는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정보들 직접 받아가시고 한번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더 자세한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싱크홀 관련주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전력기기 관련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싱크홀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 관련주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줄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력망 교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력기기 관련주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고, 그 전에 저희가 싱크홀 관련주,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는 정책 관련주로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사실 뭐 어디를 가거나 어떤 발언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시작은 이 후보의 관련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싱크홀에 대한 방지 대책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공통된 정책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 전에 단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이게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직접적으로 매출이 찍힐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기업에 충분히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싱크홀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싱크홀 관련주로서 이 후보가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지하 안전 및 도시 지반 진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 수혜주를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싱크홀 관련주들 다른 방송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 왜 이 싱크홀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보는 노후 상하수도관을 조기에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하 구조물의 정보를 담은 지하 공간 통합 지도 활용을 확대해서 위험 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기로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싱크홀의 발생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싱크홀 사고 중 30%가량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접합 손상이 1순위, 하수관 노후화가 2순위, 하수관 손상이 3순위로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는 장기 치마가 집계가 됐습니다. 장기 치마라고 할 것 같으면 집안의 하중이 장기간으로 가해지면서 집안에 물이 빠져나가거나 도로나 철로 등 연약한 집안에 건설된 구조물의 하중을 못 버티고 치마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땅 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는데, 면적이 가장 컸던 싱크홀 사례로는 지난 3월 24일에 발생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였는데, 그 면적이 무려 가로 18m, 세로 20m였고 깊이가 20m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서울 시내에 보시는 것처럼 싱크홀 사고가 6건이나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특히나 집안 치마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정말 다가오고 있고 여름의 시작 장마와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빠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싱크홀을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뭐 한두 달 사이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 땅을 점검을 하면서 땅 아래에 빈 부분은 없는지, 어떤 구멍이 발생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탐지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집안 치마 예방과 공공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GPR 탐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GPR이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R,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땅 꺼짐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장비를 바로 GPR,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일컫습니다. 전자기파를 통해서 땅 꺼짐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GPR이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GPR이라는 장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이용 중인 GPR 장비가 7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시의 재원만으로는 이 기기를 더 마련하기가 또 벅찬 상황이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재원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5m 깊이까지만 탐지할 수 있는 GPR 장비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장기적인 탐사 발주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이 기구가 바로 GPR 기기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상상을 해봤을 때 뭔가 굉장히 첨단 기기처럼 생겼을 것 같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또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이 장치에 지표 투과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끌고 다니다 보면은 지표 아래를 탐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이 먼저 되어야지만 그 부분을 메꾸던지 하는 그런 공사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도심 지역에서 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GPR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이 시급한 이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마철에 앞서서 땅 꺼짐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는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2월에서 3월 정도, 즉 이제 눈이 오고 눈이 녹는 그 시기에도 주로 땅 꺼짐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폭우 때문에도 지반이 약해지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철에도 땅 꺼짐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고 소방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올 초부터 이렇게 땅 꺼짐 현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전에 빠르게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만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선 후보들 그리고 각 당에서도 빠르게 이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주식이랑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싱크홀 사고 많이들 뉴스에서 접해보시면서 우려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주식과 연결을 지어 본다면 또 거기서도 수혜주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싱크홀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공감이 가신다면 오늘의 이 종목 한번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의 이 종목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생방송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통신망 입장 방법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 가까이 다가오셔서 카메라 가까이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이 땅 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응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민들의 지하 땅 꺼짐 사고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하 공간 안전 관리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23일 오전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지하 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땅 꺼짐을 탐지할
수 있는 기기 GPR 조사 결과 등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오 시장은 현대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 공간 관리와 지하 공사 관리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시민들이 땅 꺼짐 현상으로부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도 그렇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빠르게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책 수혜주로서 단기간에도 이 관련주로는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집안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집안 조사를 하려면 앞서 보여드렸던 GPR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기를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산도 한 15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GPR 장비가 4대밖에 없는데 3대를 더 도입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등에서도 GPR을 통해서 특별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통해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공사장 인근 지나갈 때 조심조심해서 다니시죠. 그 당장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집안 아래의 구멍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땅 꺼짐 현상이 바로 그 부근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장 인근을 일단 함께 GPR 기기를 통해서 탐지를 해야지만 사전에 땅 꺼짐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 예방해 나가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라든지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GPR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그만큼 이 GPR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만큼 땅 꺼짐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집안 탐지 장치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 서초구, 수원에서도 그렇고 과천, 광명시 이렇게 계속해서 시 차원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GPR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내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 기기를 통해서 집안 침하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탐지를 하는 그 기기 관련된 오늘 공략 기업을 가져와 봤으니 오늘 저희와 함께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 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1,259억 원대로 확대 편성한다라는 부분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이 정보를 긁어왔는데 이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2025년 추경안에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실 추경안은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일 뿐이지 본 예산이 아닙니다만 실제로 본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된다면 이 부족한 예산들 더더욱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은 더 빠르게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 꺼짐 현상 지금 최근에 너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 종목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도 이따금씩 좀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땅 꺼짐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래서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 하수관로와
도로 하부 구조에 대한 지반 안정성을 분석하고 싱크홀 탐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지반 탐지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직접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망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싱크홀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 그리고 예방 공사 실적을 다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난 대응 핵심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싱크홀 사고가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도시재해로서 이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의 정책 집행에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기업을 콕 집었습니다. 이 기업은 지반 보강 및 위험 탐지 기술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오늘의 이 기업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종목을 어떤 싱크홀, 그리고 또 정책 테마주로서 설명을 좀 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동전주 아니냐, 혹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종목 아니냐,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 아니냐 우려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종목 수주 잔고도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안정적인 실적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 ESG 기반의 재난 예방 솔루션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로 인해서 이 기업은 땅꺼짐뿐만 아니라 빗물 터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이 빗물 터널까지도 공약이 나왔었죠. 빗물 터널은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만 되면 관련해서 빗물 터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으로도 계절적 테마로도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오늘 이 기업은요. 철도라든지 도로, 터널 공사 등에 사용되는 TBM 관련된 준대구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커다란 굴을 파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TBM, 준대구경 TBM 실적을 보유한 국내 1위 기업이 되겠고요. 국내 관련 공사의 80에서 90%를 수주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주,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땅꺼짐 관련주이자 빗물 터널 관련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빗물 터널 관련주로 뉴보텍이라는 종목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상한가도 갔었는데 이 종목 바로 그 빗물 터널 관련주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 싱크홀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더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모멘텀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스페이스X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항공 기업이죠. 이 기업에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종목,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스페이스X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면서 과거에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급등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싱크홀이라든지 땅꺼짐 그리고 빗물터널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스페이스 관련주로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 다양한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경영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언제든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싱크홀 관련주로 준비해 봤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저희 방송에서만 공략해드리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기 나는 아직 힘들다 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만 해주시면 모두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손에 들고 계시다면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 화면을 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가장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토부라든지 정부, 지자체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땅 꺼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업이 함께 수주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실적까지도 찍힐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오늘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종목 전력기기 관련주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전력기기 관련주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길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전력기기 관련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의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변압기 수출 실적 성장에 따른 그런 실적 성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미국에서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뭐 미국이 중국의 전력기기를 쓰겠습니까? 한국의 전력기기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 향후 앞으로 10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력기기 관련주 하면은 잘 아실 만한 기업이 한 세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차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중에 한 종목이 유독 다른 두 종목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도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그동안 이 종목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수출액 사상 최초로 1조 원 돌파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에는 100억 달러 수출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아마 1조 2, 3천억 원까지는 올해 안에 또 더 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전력기기 혹시라도 관세에 대한 악영향은 없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 한동안 좀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강하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사실 변압기 수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보시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절반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부분이 45%에 달하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걱정하셨다면 이 기업 관세로부터 영향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4월 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못하겠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저희와 함께 지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여러분들 저점의 종목 잡으시는 것보다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했을 때 들어가시는 걸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종목이 그 적절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AI 때문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기존의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어왔다면 한 2년 전부터 이제 챗 GPT를 필두로 한 AI,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해도 질문을 한 것보다 수십, 수천 배에 달하는 분량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게 바로 이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얼마나 그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할까요? 전력 수요가 지금 AI 사용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도 더 늘려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빠르게 더 늘려가야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투자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고, 또 태양광, 풍력 관련주, 수소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투자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 전력기기는 그 어떤 전력을 생산하는 어떤 투자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전력기기가 되겠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일단은 그 변압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미국에서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해서 미국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그 2년 전에도 지금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I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AI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슈퍼컴퓨터처럼 생긴 데이터 센터 이렇게 쫙 해서 정말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된다면 그만큼 전력기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력기기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님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왔으니 저희와 함께 꼭 이 종목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 2035년에는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국가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지브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 많이들 만드셨죠. 챗 GPT 측에서 이 지브리 사진 좀 그만 만들어 달라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사진 하나 생성하는데 엄청난 노력,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는 사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AI로 만드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AI를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얼마나 앞으로 전력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기기 수요는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고, AI 관련된 전력 수요 증가가 거기에 불씨를 지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로 인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야기 계속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사실 짧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냐
얼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상당히 긴 시간, 지금 15년에 걸친 전력 수요를 예측한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셔도 앞으로 AI가 더 많은 분야에서 쓰일 텐데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날은 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수요가 끊임없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략할 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압기 관련해서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에 차트 보면서 이 종목 너무 사고 싶은데 언제 떨어지나 했던 그 종목인데, 여러분들 막상 그런 종목들 떨어지면 기억도 못 하시죠.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네라고 놀라실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 종목 담아 보시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살아남에 따라서 종목 수익도 더 빠르게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벌써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왔네요.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